네, 안녕하세요. 네, 꿈꾸는 슈퍼맨 꿈슈 김상수입니다. 혹시 이번 부산에도 소녀상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번에 소녀상이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 과정에서 또 경찰과의 마찰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과 관련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인터뷰 관련돼서 한번 대표님 오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이자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스포터즈 대표를 했던 정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느끼네요. 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예. 줄여서 이제 미소추라고 미소추, 부르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는 다 부르면 좀 그러니까 미소추라고 그렇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다른 서울에 가면 소녀상이 있는 걸 알고 네. 있는데 부산은 좀 특별하다고 좀 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게 되었고 네. 그 소녀상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시작되었던 게 올 3월이었고 이제 3월에 시작될 때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금하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건립할 때 모금은 한 5,2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169개 단체. 169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막식 때 또 참석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모금과 제막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기로서 시민들하고 같이 했던 분들까지 합하면 사실은 셀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꼭 일본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건 이제 전쟁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평화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 인권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 12월 28일 합의를 무력화시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작년 12월 28일 날 합의를 할 때 한일 위안부 협정 합의를 할 때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소녀상도 철거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철거되지 않았는데 부산에 영사관 앞에 다시 소녀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그 합의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걸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렇죠. 또 여론도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모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모금액은 8,500만 원 됐습니다. 목표치가 목표치가 달성됐습니다. 잘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녀상을 이제 만들고 이제 설치를 할 때 꼭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설치를 해서 그 의미를 또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 불구하고 일본 영사관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들도 그 논쟁이 좀 됐었어요. 굳이 영사관 앞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부산시민공원이나 안 그러면 동구청에서 정발장동상 앞 그 정도 선임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논의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상징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성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서울에는 일본 대사관이 있어서 그 앞에 세우면 부산도 사실은 영사관이 있는데 그 상징성과 함께 그 다음에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세우고 다음에 이제 다시 모금운동을 해서 세울 때는 대중성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사실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들이 북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다리 그쪽도 고려를 했어요. 왜 고려를 했냐면 그때는 주로 이제 그때 이제 그 할머니들을 강제로 이렇게 연행해 갔던 곳이
부산항이에요. 아, 부산항. 네, 부산항이고 배를 타고 사실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너무 허벌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영사관이 낫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획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예, 차근차근 되면서 이제 올해 네. 12월 31일 날 이제 예. 연말에 딱 제막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0월 28일로 이렇게 돌연 이렇게 그렇죠. 급하게 이렇게 딱 예. 급습으로 이렇게 예. 날짜를 바꾼 걸로 예.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도 좀 있을까요? 예, 있죠. 충분히 있죠. 그게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일본 영사관 앞에 손상을 설치하려면 네. 그 관할 지역인 동구청과 그렇죠.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두세 차례 정도 음. 협의를 하면서 동구청장도 만나고 했는데 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어요. 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폼 잡고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무기는 할 수 없겠나 이것도 계속 타진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외교상으로. 그리고 12월 31일을 생각했을 때 사실 12월 31일은 그 촛불 네. 시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제목시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손해상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폭력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다 보면 촛불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럼 이 할머니들이 원하는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의미가 있는 12월 28일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실 12월 28일 12시 반에 반쯤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또 잘못하면 그 경찰이나 구청 쪽에 나가게 되면 이게 안 될 것 그럴 같은 수도 생각이 있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극비리에 극소수가 알고 음. 진행하자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생각고 손해상이 그 자리에 앉혀질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저희들 전략이 뭐냐면 살포시 내려앉히자는 전략이었거든요. 네. 근데 살포시 내려앉히자는 전략이었는데 아예 내려앉지 않을 것이다. 아마 차에서 그대로 있다가 아마 쫓겨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가 오더라도 경찰이 네.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있잖아요. 살포시 내려앉은 거예요. 살포시 그때까지 내려앉았는데 경찰도 안 네.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살포시 내려앉았는데 경찰들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냥 서 있는데 딱 뜯으려고 하는 순간 경찰들이 뛰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내려앉았다는 것은 설치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한 걸 탈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경찰 간의 네. 또 충돌도 있고 몇 네. 분은 이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현장 좀 분위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날요. 사실 저희들이 약간 트릭을 썼죠. 그날이 12월 28일 작년에 이제 그 한일 일본 위안부 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 마지막 수요 집회였어요. 딱 수요일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일본 영사한테 항의 사안을 전달한다. 그래서 항의 사안을 전달하러 가면 경찰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갈 것이다. 다 밥 먹으러 갔어요. 전략을 잘 세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항의사안 전달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을 다 막았어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끌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경찰하고 계속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런 순간 이쪽에 내려앉히고 놀란 경찰들이 저쪽으로 뛰어가고 밥 먹으러 갔던 공무원들이 다 뛰어오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들이 막았어요. 이제 그 수요 집회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손상과 같이 이제 살포시 내려앉은 분들이 그걸 이제 사실 지키고 있었고. 근데 처음에는 경찰이 끌어냈고, 근데 경찰이 끌어내는 건 사실 불법이라더라고요. 끌어낼 수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폭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동상 내려앉힌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경찰이 불법적이라서 끌어낼 수 없대요. 근데 처음에 경찰이 그걸 끌어냈어요. 끌어내다가 그 다음에 경찰이 인지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구청 공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만에 다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동구청에서는 그게 왜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게 거리에 이렇게 원래 그렇답니다. 뭐 인도에 인도에. 설치하면 불법이랍니다. 근데
인도에 사실은 공공조형물이 참 많거든요. 그래요. 그 보니 부산 지역에 그 보면. 광국로도 가면은 또 그렇죠, 있죠. 있더라고요. 이게 불법인가 다 그렇죠. 철거를 해야 되는 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아침에 어디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그만 조형물 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인도에 서 있는 조형물도 많다. 왜 이게 불법이냐 이랬더니 자기들은 공공 조형물이어야 된대. 공공적으로 자기들이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게 왜 공공 조형물 될 수 없느냐? 다른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많은데 왜 안 되느냐 이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허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공공 설치에 관한 조례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그렇죠.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뭐 네. 저희가 할 수 없다. 뭐 네. 설치 동구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네. 또 입장을 해서 네. 31일 날 네.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랬을 때 좀 네. 다시 이렇게 탈취를 당했다가 또 네. 그게 또 소녀상이 어디 갔느냐 이것도 네, 찾고 맞죠. 안 돌려준다 뭐 이걸로도 또 네, 이렇게 많이 그렇죠. 왔는데 네. 그 다리 밑인가 거기 네. 또 이렇게 하루 정도 있다가 그래서 뭐 쓰레기 적치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적치장인데 저희들도 이제 이걸 부산일보를 보고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부산일보 그 기장은 너무 가슴 절절하게 가슴 울리도록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쓰레기 하치장에 있다는 그 사실을 격분한 거죠. 어떻게 이걸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사실 시민들의 그런 바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공무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고 대리하는 자리인데 일본의 어떻게 어떻게 시민이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시민들 원한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봐라. 분명히 여론조사 해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시민들 뜻에 따라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 돌려받고 예. 설치를 다시 예, 그렇죠. 재설치했는데 예, 예. 그때 좀 분위기나 좀 대표님 느낌 좀 어떠셨나요? 아니 그때 사실은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연락이 왔어요. 교통구청으로 다 오라고 구청장 길로. 근데 갔더니 전국적 언론은 다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시키지 않고 안전과장이 시켰다는 거죠. 근데 구청장이 안 시키고 어떻게 공무원을 갖다가 몇십 명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 책임 회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저희들 강력하게 항의하니까는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상 설치를 묵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묵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쓰레기 하치장 찾아가려 했거든요. 자기들이 혹시 쓰레기 하치장에 있었던 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구청 앞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정말 그때 있잖아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있잖아요. 그 감격을 정말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청에서 그 자리 자기들이 갖다 주겠다, 내려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정말 이제 뿌듯했죠. 이게 그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었고 사실은 국민들의 힘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부산 시민만 전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전화 다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네, 전화번호 하고, 뜨고 홈페이지 마비되고 마비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대. 그러니까 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왔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동원됐던 그 공무원들도 죽고 싶다고 자괴감이 들 정도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힘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게 참 이게 저는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할머니들의 문제는 진보나 보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그 기가 잘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네. 이렇게 느끼는데도 그렇죠. 그때 네. 느낌이 좀 많이 받을 것 네. 같고요. 사실은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계속 그걸 또 지켜나가는 네, 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문제라도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또 일본이 또 압박을 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철거를 할지도 모르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부산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나갈 수 네, 있을지 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좀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설치될 때 그 시민의 힘이 있잖아요. 이 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일본이 외교적으로 압박을 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건드릴 수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건드리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를 조율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계속 찾아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많이 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강제로 철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이 행동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마 또 이게 이제 철거의 기운이 확 무르익는다 이럴 경우에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이제 철야를 지키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는 없다라고 이제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를 잊는다면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과거의 일은 미래도 또 되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들었고요.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을 저희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 소녀상을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다면 정말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